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목요일이 밝았죠? 저는 아시다시피 매주 목요일마다 비트코인과 XRP를 수량에 집중하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본인의 주기에 맞게 조금 더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문명에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시면서 제 컨텐츠 봐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천천히 보게 되면 미국인 약 60%, 59%는 경기 침체기로 느끼고 있다. 사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쵸?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업이나 그런 자영업자들,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같은, 은행과 같은 그런 고금리 시대 굉장히 허덕이면서 경기가 점점 더욱더 침체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법적 공방전, 상품이냐 증권이냐 하는 그 법적 소송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나오면서 조금 더 리바이벌을 시키고 계속 조금씩 올랐다가 이제 개미들이 모두 들어올 때쯤이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매크로 이슈도 함께 짚어가면서 본인이 선택한 암호화폐 그 토큰의 수량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금리가 동결됐지만 과연 언제쯤 또 인하가 시작할까요? 내년 6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있잖아요. 반감기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월, 6월 달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구글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광고를 등록하면서 슬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시그널로 보여졌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죠. 암호화폐 최고 신탁사 그레이스케일에서 SEC의 비트코인 신탁 광고를 등록하면서 한 번 더 시그널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연말에 승인이 될지 혹은 내년 1월 달에 승인이 될지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건 크릭의 설립자죠. 마크 요스코에 따르면 이 JP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암호화폐 부상을 두려워한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JP모건 토큰, JPM 코인, 오닉스 블록체인으로서 이미 은행의 내부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포 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 역시 이미 점령을 끝내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역시나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연준을 이루는 하나의 사립은행의 구성의 집합체의 대표주자이며 기업 개요를 통해 대주주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뱅가드와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만든 하나의 금권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2024년을 굉장히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비트코인 반감기도 반감기지만 내년 연말쯤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려지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큰 펌핑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 요인이 갖춰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비트코인 2조 달러 호황 촉발을 전망한다고 하면서 이 역시 포브스지에서 실렸다라는 부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CFT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대부분 암호화폐가 현행법상 이미 증권이 아닌 상품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규제가 들어오면서 상품이냐 증권이냐에 대한 그 모호한 기준이 리플과 SEC에 대한 그런 법적 공방전으로서 하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면서 점점 확실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아마 내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통적인 불장 사이클이 온다고 했을 때 SEC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입김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역시나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보스는 많은 암호화폐 토큰은 이미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 역시나 상품으로 온전하게 과거부터 인식하고 있겠죠. 왜 그럴까요? 과거부터 ISO 2002 기구의 RMG 그룹, 등록 관리 그룹에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 스위프트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미국의 CFTC
상품거래위원회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리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EC의 입김은 약해지면서 CFTC의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 슬슬 제도권 수용과 상품으로 인정되는 토큰들이 더 비전 있게 떠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포브스의 선임 기고자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돈 인쇄 노력이 암호화폐의 급격한 상승을 촉발할 수 있으면서 XRP는 비트코인과 함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나 페드는 화폐 인쇄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죠. 이제 거의 달러의 역사는 끝났지만서도 마지막까지도 단물을 빼먹기 위해서 부채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부분 역시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곧 3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채를 과연 어떻게 갚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솔루션으로는 XRP의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 역시나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포브스의 선임 기고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의 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법학 교수는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리플의 판결이 암호화폐 기업의 로드맵 역할을 하면서 리플이라는 회사로서 증권이냐 상품이냐 현재는 SEC의 발목이 아직까지 잡혀 있지만 슬슬 SEC가 물러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입김이 세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큰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의 XRP가 될 것이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com에 역시나 SEC와 리플 사이 법적 공방전 이후 어느 정도 판결, 약식 판결이 나온 이후에 XRP를 재상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점점 더 XRP에 대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나아가서 리플의 스웰 이벤트에서 강조됐던 하나의 서브젝트가 있었죠. 바로 온 디맨드 리퀴디티가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 되면서 이 XRP에 대한 유틸리티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올해 있었던 리플의 스웰 역시 암호화폐 산업을 논의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금융서비스 정책 분야의 그 유명 인사를 600명 이상 끌어모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산하에 있는 SEC의 소송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위급 자문들을 한데 끌어모아서 스웰이라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그 속은 기득권들이 판을 리플 네트워크와 XRP 레저 생태계와 함께 짜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리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능하는 새로운 본사로 미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 떠날 거였으면 이미 떠났겠죠. 그 SEC의 공격을 여러 번 받아내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는데요. 그쵸? 투자자도 좀 생각해줬으면 하는 마음 저 또한 가지고 있고요. 리플사가 미국을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떠나지 않았던 이유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디지털 시대에도 패권을 쥐고 좌지우지하기 위해서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반드시 미국 산하에 미국 안에 발을 내딛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통해 통찰을 해주시면서 끝까지 2025년, 2030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와 업홀드가 비트코인과 XRP의 가격을 추측하고 있네요. 이 무역회사인 매트릭스 포트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12만 5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억 5천, 1억 6천만 원 이상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업홀드의 연구 책임자 역시나 뭐라고 얘기하냐? XRP의 예측 가격은 2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홀드와 리플사가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암호화폐 유동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추측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의 바드 AI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XRP 가격을 굉장히 높게 우주선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보고 있다는 부분 역시나 이제 슬슬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 한 발짝 뒤에서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우리는 여유 있는 스탠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RP는 가을 이후에 연말까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기사 보면은 연말보다도 우선 가장 XRP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실마리
법적 공방전이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와 굉장히 연관돼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를 좀 기다려 보면서 XRP가 같이 반영되는 그 시점을 천천히 카운트다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지난다면 XRP로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공유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